2002년 2월 1일 저녁 한북도 한밭시에서 택시기사 박씨는 손님을 태우고 청솔시로 향했다. 교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은 불길함을 느꼈다. 다음 날 청솔시 저녁 택시 기사들에게 긴급 공지가 내려졌다. 박씨의 택시 크레도스 차량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2년 2월 1일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금요일 저녁이었다. 한북도 한밭시의 한 택시 영업소에서는 야간 교대가 한창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운전기사들이 하나둘씩 차량을 인수인계하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박형, 오늘도 수고했어. 김 기사님, 오늘은 손님이 좀 괜찮았어요. 저녁에 청솔시 가는 장거리 잡았거든요. 박민수, 20년 가까이 택시를 몰아온 베테랑 기사였다. 두 딸을 둔 가장이자 동료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통했다. 그는 항상 정시에 차량을 반납했고 매출도 꾸준히 올리는 모범 기사였다. 저녁 7시경 박씨는 한밭역 앞에서 손님을 태웠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젊은 남성이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예의 바른 말투로 청솔시까지 가주세요라고 말했다. 장거리 요금을 흔쾌히 수락하는 손님에게 박씨는 만족스러워했다. 청솔시까지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급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가주세요. 손님의 차분한 대답에 박씨는 안심했다. 크레도스 택시는 국도를 통해 청솔시를 향해 출발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도로 곳곳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다. 오후 11시가 넘어도 박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야간 교대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장거리 운행 중이라 동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다. 박 기사 아직 안 왔어? 어제 청솔시 간다고 했는데 휴대폰도 꺼져 있고. 영업소장은 즉시 청솔시 지역 택시 업체들과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 씨의 가족들도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이튿날 오후 한 기사 눈에 낯선 택시가 들어왔다. 청솔시 동평동 여관 앞 공터였다. 다가가 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고 안에는 박 씨가 뒷좌석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몸에는 20여 차례 칼에 찔린 흔적과 목을 졸린 자국까지 있었다. 2월 2일 오후 2시경 청솔시 동평동의 한 여관 앞 공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지역을 담당하던 김정호 가명 택시기사가 점심을 마치고 나오다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택시 한 대를 발견한 것이다. 저 차는 처음 보는데 청솔시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다. 택시기사들끼리는 거의 얼굴을 아는 사이였고 차량 번호도 대충 외우고 있었다. 하지만 저 크레도스 택시는 낯선 차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운전석 쪽 창문이 거미줄처럼 깨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김 기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 다가갔다. 오전에 동료로부터 들었던 실종 택시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번호판을 확인하니 정확히 어제부터 찾고 있던 그 차량이었다. 이거 설마. 앞창으로 차 안을 들여다본 김 기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뒷좌석의 한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었지만 택시 기사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민수 씨임에 틀림없었다.
김 기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상황실에 전해졌다. 여기 동평동 삼성여관 앞인데요. 실종된 택시기사가 죽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도 안 돼요.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차량 문을 열자마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박 씨의 시신에는 20여 차례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었고, 목 부분에는 끈이나 줄로 졸린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다. 운전 중 공격을 받았다면 운전석에 그대로 있어야 할 텐데 누군가 일부러 뒷좌석으로 옮긴 흔적이 역력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하나둘씩 몰려들어 수군거렸다. 아이고, 저런 일이. 누가 저런 잔인한 짓을. 청솔시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흉악 사건이었다. 평화로운 지역 사회가 하루아침에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시신이 뒷좌석에 옮겨져 있다는 점, 창문이 밖에서 깨졌다는 점은 범인이 최소 2명일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찰은 택시가 중간에 멈춘 기록을 근거로 평석 인근 국도에서 범행이 일어났고, 이후 범인이 직접 차량을 몰고 청솔시까지 온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청솔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감식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드러났다. 이철민 가명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동료들과 의견을 나눴다. 자, 여기 봐. 창문이 어떻게 깨졌는지 보이지? 운전석 쪽 창문의 파손 상태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 유리 조각들이 차 안쪽으로 흩어져 있었다. 이는 창문이 밖에서 안쪽으로 깨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만약 차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창문이 깨졌다면 유리 조각들은 바깥쪽으로 튀어나갔을 것이다. 범인이 밖에서 창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목할 점은 시신의 위치였다. 박 씨가 운전 중 공격을 받았다면 운전석에서 발견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옮겼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 사람이 이 무거운 성인 남성을 혼자서 뒷좌석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 최소 2명은 있었을 거야. 택시 미터기 기록을 분석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차량이 한밭시에서 출발해 청솔시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에서 평석군 설악면 국도 부근에서 약 30분간 정차했던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범행은 여기서 일어났을 거야. 현장으로 추정되는 평석 인근 국도로 수사팀이 출동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도로 옆 풀숲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과 발자국 흔적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범인들이 여기서 박 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시신을 다시 차에 태워 청솔시까지 온 것 같다. 수사팀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왜 범인들이 굳이 시신을 청솔시까지 운반했을까? 평석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자리에 시신을 유기하거나 더 은밀한 곳에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청솔시에 사는 누군가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자신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먼 곳까지 온 걸 수도 있고, 범인이 최소 2명이라는 추정하에 수사 방향도 달라졌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차 안에서는
르카프 운동화 족적 디스 담배꽁초 그리고 9개의 지문이 발견됐다. 하지만 모두 기사 동료들이나 흔한 물건으로 특정이 불가능했다. 목격자 증언으로는 20대 초반 단정한 복장의 남성이 마지막 손님이었다는 것뿐이었다. 과학수사팀의 정밀 감식이 시작되었다. 택시 내부 곳곳에서 증거물들을 수집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먼저 발견된 것은 조수석 발밑의 신발 자국이었다. 르카프 브랜드의 운동화로 추정되는 족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신발 크기는 270mm 정도로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발 크기였다. 이 발자국의 주인이 마지막 승객일 가능성이 높아. 또한 재떨이에서는 디스THIS 브랜드 담배 꽁초 2개가 발견되었다. 박 씨는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이 담배는 분명 승객의 것이었다. 담배 필터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는 차량 곳곳에서 발견된 9개의 지문이었다. 운전대, 문손잡이, 창문, 룸미러 등에서 다양한 지문이 채취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문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박 씨와 그의 동료 기사들 지문은 제외하고 나머지 미상의 지문이 4개 정도 되는군. 당시만 해도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지금만큼 방대하지 않았다. 전과자나 특정 직업군의 지문만 등록되어 있어 일반인의 지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한편 목격자 수소문도 병행되었다. 2월 1일 저녁 한바척 앞에서 박 씨의 택시에 탄 승객을 본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몇 명의 목격자가 나왔지만 그들의 증언은 단편적이었다. 키는 보통이고 나이는 20살 초반으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예의가 바른 청년이었어요. 말투도 정중했고 딱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였죠.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범인은 20대 초반의 신사적인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용의자를 특정하기에는 부족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박 씨의 지갑에서는 현금 몇만 원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택시 매출금도 대부분 그대로였다. 사라진 것은 동전 몇 개뿐이었다. 강도치고는 너무 이상해. 돈도 안 가져갔는데 왜 이런 잔혹한 짓을 했을까? 원한 관계도 조사했지만 박 씨는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원망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가정도 원만했고 경제적 문제도 없었다. 수사진은 점점 미궁에 빠져갔다. 물리적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고 동기는 전혀 파악되지 않는 기묘한 사건이었다. 1,500명에 달하는 용의자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박 씨의 택시에서는 동전 몇 개만 사라졌을 뿐이었다. 강도도 원한도 아닌 기묘한 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청솔경찰서에는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한북도 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강력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면서 돈에 유능한 수사관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김상호 가명 경감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체계적인 수사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는 전국적인 용의자 색출 작업이었다. 택시 강도 전과가 있는 자, 흉기 사용 전과자, 그리고 청솔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를 우선 조사하자. 대대적인 용의자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북도와 강북도 일대의 전과자
1,500여 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하나하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지문을 대조하는 작업이 몇 달간 계속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을 수 없었고 명확한 용의자도 나오지 않았다.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담배꽁초에서 추출한 타액 분석도 한계가 있었다. 수사팀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다. 혹시 박 씨가 그날 밤 청솔시에서 다른 승객을 태웠을 가능성은 없을까? 청솔시 도착 후 누군가를 더 태우고 나서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 청솔시 시내 주요 장소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역, 버스터미널, 유흥가, 숙박업소 등을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았지만 박 씨의 택시를 본 사람은 없었다. 한편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연일 사건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제보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대부분 추측이나 소문에 불과했다. 기사님, 그날 밤 동평동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글쎄, 자세히는 못 봤는데 검은 옷을 입고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제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6개월이 지나도 사건은 진전이 없었다. 수사본부는 축소되었고 담당 인력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2003년, 2004년 해가 바뀌어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기존 증거물들을 재분석해 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용의자를 찾지는 못했다. 박 씨의 가족들은 매년 추도식을 열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동료, 택시기사들도 잊지 않고 사건 해결을 위해 작은 정보라도 제보하려 노력했다. 박 기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 원망을 살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20년이 흐른 2022년 현재까지도 청솔시 동평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한북도 경찰청의 미제 사건 수사대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으며 작은 단서라도 나오면 즉시 재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박민수 씨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을 찾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